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 FMC와 다음 주 추석을 앞둔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입니다. 좀 내용이 조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지난 한 주는 조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2.15% 하락했고, 나스닥 1.61%, S&P 500 마이너스 0.77%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한국 증시 역시 마이너스 2.35%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1.5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박스권 장세가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에서의 쇼크 이후에, 비농업 부문의 이 쇼크 이후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몇몇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올 한 해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올 한 해 지금 계속 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요 분위기가 아니라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이나 공급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금 그 시점입니다. 아직 뭐 이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혹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우려를 조금 낳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하향 리포트 같은 것들이 지금 주 초반에 좀 나왔었죠.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 미국의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4분기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켰습니다. 물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4,600 정도를 올 말까지 목표가로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4,600까지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조금 많이 좀 작용을 했던 한 주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옐런 재무장관이 10월 중에 지금 잘못하면 셧다운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결정을 좀 의회에서 해 달라라는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22 통화정책회의가 일단 있었는데, 리가르드 총재의 이제 발언과 안에 이제 내용들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유동성을 조금 축소시키겠다. PEPP 이 매입 속도 완만하게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이 유동성 확대 금액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테이퍼링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단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22 같은 경우는 괜찮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 미국 쪽에서 이제 조금 문제들이 조금 계속 대두되면서 일단은 지난 한 주 좀 조정세가 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마감 이후에 이제 토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애플과 에픽 간의 이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애플도 에픽도 모두 이
좋지 않은 모습이긴 했는데 다만 애플 쪽에서는 애플 어제 뭐 3% 이상 하락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선방을 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독과점이 아니라는 일단 그 내용 때문에 물론 아주 길게 보면 이 결제 수단의 일단 다양화 때문에 아주 길게 보면 애플이 아마도 결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장악을 해왔던 이 점유율을 아마 이렇게 되면 이 기기 쪽에다가 조금 더 반영할 가능성이 앞으로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고 나면 그 뒤로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뭐 한 90분 정도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번 주부터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그 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림의 가능성도 지금 조금 있어 보이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갈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 관련해 가지고 보면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뭐 확산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은 주 초반까지 확산세가 조금 있다가 지금 주 중반 넘어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은 있는데 아직 미국도 역시 그 여전히 큰 이 확산 수치가 큰 상태에서 유지 약간 감소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산세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경제에 영향을 지금 일부 좀 주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지난주 뭐 조금 조정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등의 이제 동남아 쪽에서의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이 상황에 따라서 뭐 국내 쪽에서도 공장이 일단은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제 더군다나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또 우려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 지난주 큰 영향을 주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당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입니다. 현재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 카카오뱅크 쪽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됐었고 뭐 직격탄을 맞았었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11일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특례 편입으로 코스피 200에 지금 포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그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 물량들도 제법 좀 늘어났었고요. 그로 인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락한 측면, 조금 더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었죠. 물론 이 코스피 200의 진입이 무조건 뭐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정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정 이상의 추정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안 좋게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지난주 과도한 하락에 따라서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금요일 날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몇 차례 그 종목 분석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제 뭐 국회 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고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간 상태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불리한 여건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급반등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지난주에 이제 매수로 조금 돌아서면서 혹시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가,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 한 주 1.2조 정도 매도가 좀 나오면서 다시 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 한 주는 조금
우리 시장으로 봤었을 때도 좀 아쉬운 한 주였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미국 증시 또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좀 나올 때 우리 시장 반등 제대로 못 나오고 조정 나올 때 가치 조정이 나오는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조정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루 정도 더 조정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 넘어오면서 나스닥 쪽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FOMC가 있습니다만 조정을 지금 미리 지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 미국의 8월 CPI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8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지수, 이 부분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부터가 될 텐데, 이제 월요일 밤부터가 될 텐데 미국 하원이 그동안 이제 휴가를 끝내고 개회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될 수 있겠죠.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조의 인프라법 그리고 3.5조의 사회 지출 법안,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는 공화당 쪽에서도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4명 정도는 조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아직 6명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얼마나 더 설득을 시켜가지고 땡겨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 공화당 쪽에서는 사실 제법 완강한 상태입니다. 10월 아마 10월 중하순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부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이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동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뭐 통과가 될 겁니다.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이 디폴트 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죠. 될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노이즈들이 제법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이런 노이즈들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게 통과가 돼야, 인프라법이 통과가 되든 사회지출 법안이 통과가 되든 그거에 대한 효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통과 안 되고 그것만 통과된다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졌다, 계속해서 중요하다, 이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15일 날 있게 되는데, 뭐 과거에 비하면 조금 기대감은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글쎄요, 이제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뭐 주목될 수 있는 정도인데, 글쎄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추석과 FOMC 휴가가 있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그 17일까지는 온전하게 우리가 주식시장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17일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월, 화, 수 또는 화수 정도,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눌림이 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자금을 조금 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또는 추석 때 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조금 자금을 좀 빼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요때 많이들 빼죠. 그러니까 자금을 빼려면 수요일 날은 늦어도 빼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때는 수급 공백까지가 조금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목요일, 금요일 정도, 특히 이제 금요일 정도 선에서는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금액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목, 금에는 어차피 그것과 관계없이, 추석과 관계없이 자금을 운용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 생각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목금 정도에서 특히 금요일 정도에서는 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번에는 조금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 될 텐데 FOMC가 있잖아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과연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조금 딜레이가 될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어차피 지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질질 끌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아예 FOMC에서 요번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들을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뭐 11월이든 12월이든 구체적인 계획 11월쯤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조금 뭐랄까 급하게 진행만 안 해준다면 훨씬 일찍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확산세 진정세 여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번 추석 앞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석 앞두고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접종률은 계속해서 지금 뭐 70%까지 지금 목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뭐 아주 계속 급격하게 확산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우호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겠고요. 물론 추석 지나고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지난주 조정세를 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10월 1일부터 CFD 계좌의 증거금이 상향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상향되게 되면 아무래도 계좌에서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지난주 조금 좀 진행이 됐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보면, 분석을 해보면.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 뭐 하루 이틀밖에 없습니다만, 그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쪽에서 조금, 이 수급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 그 부분 하나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및 관심 섹터 이번 주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3,100포인트에서 3,140포인트가 박스권일 걸로 봅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 이 지수가 조금 이 3,100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 정도까지 이탈을 한번 하면서 전저점 한번 찍고 갈 가능성도 지금은 생긴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조금 더 올려주고 마감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도 일단은 연료는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100에서 3,14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 예상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1,010에서 1,050 정도 이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 주 키워드는요. CPI, 미국의 8월 CPI,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번 주 이제 관심 섹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주항공 섹터와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15일 날 우리 시간으로 15일, 16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페이스X 발사가 예정돼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번 한 주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박스권 장세,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박스권 장세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 박스권의 하단을 어느 정도에서 지지해 주느냐. 3,100 조금 아쉽습니다만 3,100 정도에서라도 일단 지지를 해주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거보다도 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너무 시장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 이런 구간들이 1년에 몇 번씩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지금 조금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보이는 이런 구간이다.
그 조정으로 보고 있지 하락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